관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관세법 제19조를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석사 논문을 뭐 이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이제 제19조에 관한 내용에 대해 썼는데 그만큼 이 조문은 이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관세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당연히 이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19조가 너무 복잡해서 오늘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관세 납세 의무자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기초 지식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뭐 시험 문제 풀 때 이제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뭐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이제 관세가 수시세라는 점입니다. 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뭐 연말정산하고 뭐 종합적으로 그의 세금이 얼마인지 이제 산출을 해서 뭐 환급받거나 더 내거나 하는데요. 이렇게 일정 기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기간세라고 하는데 관세는 이거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이제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해외 쇼핑몰에서 이제 신발을 뭐 보름 전에 사고 일주일 전에 사고 그러면 이제 물품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물품이 들어올 때마다 뭐 그때그때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해서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수시로 내는 세금을 이제 수시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할 게 국가에서 거두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또 지자체가 거두는 세금은 이제 지방세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에 속해서 뭐 홈택스 들어가서 내시는 거고 주택에 대해서 뭐 재산세를 내는 건 지방세라서 위택스를 들어가서 내시잖아요. 그래서 부가 주체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이제 내고 있는데 관세는 이제 국가가 거두는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국세에 속합니다. 국세 중에 소득세나 뭐 법인세 이런 세금들은 뭐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렇게 이제 세목별로 별도로 법이 있고 또 그런 세목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내용들은 이제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는 이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지방세 같은 경우도 지방세 기본법에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규정이 뭐냐면 이제 조문 제목 자체가 실질과세라고 한 다음에 과세 대상이 되는 이제 소득이나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이제 명의자랑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이제 따로 있을 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리고 이제 세액의 계산 같은 경우도 뭐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가 없이 그 실제 내용에 따라 뭐 계산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던 사람이 부가세를 이제 안 낸 경우에 이제 세무서에서는 그 명의를 보고 사업자 등록증상 이제 명의자한테 이제 추징을 한다고 했을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 나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한테 추징한 거는 이제 위법하다고 이제 소송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도 실질과세 원칙의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명의자한테 한 추징을 취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관세법에는 이런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이제 수입신고서를 보고 이제 신고한 사람한테 이제 세금을 내라고 이제 수입신고서상 기재된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명의만 빌려줬지 실제 물품 수입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제라고 소송을 불복을 했을 때, 이제 과거의 세관에서는 이제 관세는 수시세여서 이제 그때그때 수입될 때마다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세관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입 신고 이렇게 건건이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실질을 따져서 과세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또 관세법에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유가 관세는 형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입 신고서에 신고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이제 보라는 취지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너 명의로 수입 신고를 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관세를 내는 게 맞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관세법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로 관세도 실질에 따라 이제 납세 의무자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9조를 보면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수입 신고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화주라는 말은 이제 화물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이제 누구인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실질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세법에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제 거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 규정을 근거로 관세법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보았기도 했는데요. 시험에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실질상 누가 물품 주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을 위탁받아서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그 말 자체가 우선 이제 대신한다는 거니까 이제 누구를 하는지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내가 친구 부탁을 받고 수입 절차를 대신해서 이제 수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나는 수탁자고 친구가 이제 위탁자인데, 그 물품이 수입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물품의 수입을 의뢰한 친구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품 가져가는 사람이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실질에 맞으니까 이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대행하는 경우가 아닌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 수신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요. 여기서 상업서류는 송품장, 선화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같은 걸 말합니다. 송품장은 이제 인보이스라고 해서 이제 물품 명세랑 뭐 수량 단가 같은 게 기재되어 있는 거래 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실제 인보이스를 보면 이제 컨자인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물품 수신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선박으로 들어올 때 이제 운송장을 이제 선화증권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Bill of Lading이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흔히 이제 BL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세관 공무원이 되시면 이제 매일 보는 게 이제 이 인보이스하고 BL인데, 이제 제가 수입 통관 절차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수입 신고가 들어오면 일부는 서류 심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서류로 내는 게 인보이스랑 이제 BL 같은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화물 운송장은 이제 항공기로 들어오는 경우에 BL 같은 이제 운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역 당사자들이 이제 실제 거래를 하면서 이제 해외에서 거래 명세서인 인보이스를 이제 보내주고, 그리고 물건을 이제 실제 산 사람한테 이제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에 있는 이제 수하인 물품 수신인이 이제 실제 이제 물품을 산 사람을 이제 그 수신인으로 기재를 할 거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류 심사로 이제 선별을 해서 뭐 서류를 갖고 이제 와보라고 세관 공무원이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인보이스에 있는 수하인하고 수입 신고서에 이제 수입자나 납세 의무자랑 다르면 실제 화주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수리를 하지 않고 뭐 보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의적으로 수입 신고서에 이제 화주를 뭐 허위 정보를 적은 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허위 신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가에 조사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물건 확정 시기는 이제 수입 신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품을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 당시에는 이제 물품 주인이 양수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인 화주가 됩니다.